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채 한도 협상, 상향 조정 관련된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조정은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있어 왔던 이슈죠. 한두 번이 아니고 한 80번 넘게도 지속돼 왔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노이즈는 또 재확대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러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변동성을 감내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QT 양적 긴축 국면이라는 점이죠. 국채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부채 한도 이슈는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연방정부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마지막 기간을 한 6월 5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원 의장이 메카시죠. 공화당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면서 사실상 원만한 합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2011년도를 가장 사례로 많이 드는데, 이때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 초강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2011년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2011년도와 같은 정도로 가장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부채 한도 협상 과정을 조금 더 리스크하게 보시는 분들은 2011년 때는 양적 완화 국면이었거든요. 그런 국면에서의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었지만 지금은 양적 긴축이고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부채의 양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부채 한도 대치가 상당히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2011년 그렇게 극강의 대치로 인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불협을 나타냈고 S&P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까지 받게 되는 초강수 시기에도 사실은 국채 가격은 오히려 위험자산 기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조되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사실상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를 정리를 해보면 미국 CDS 프리미엄이 증가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부채 한도 협상 기일에 다가갈수록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 하나 있죠. 하지만 디폴트 이전에는 항상 타결을 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게다가 채무 한도 증액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중요한 것은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불필요한 노이즈들이 재생산되면서 국채금리가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불편한 노이즈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체결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는 패턴을 늘 반복해 왔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미국이 카드값을 썼는데 이제 카드값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기가 쓴 거와 이자를 더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미국 정부기관의 채권 원금과 이자 지급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자산이 미국 국채잖아요. 이 국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결과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냐 안 되냐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예요. 설마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미국 CDS가 이렇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증가한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중국적으로는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 발행량이 증가를 해서 이게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시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장은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수익률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6개월 말 기준이 가장 높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1월달 기준이니까 부채 한도 협상 기일 맞이해서 지금 이 무렵에 입장을 해야 되는 채권의 금리 가격이 제일 높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신용등급 강의라는 경험도 있었고 미국 정부의 채권 원금과 이자 지급 능력에 대해서 시장은 의심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과정이 극단에 치달을수록 오히려 위험 회피 성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또 높아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게 부채 한도 협상이고요. 대체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 미국 국가부채 증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10년물 국채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미국이 안 좋다, 미국이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의 달러가 이탈이 되는 경향이 더 많죠. 그때는 강달러 기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금융위기의 리스크도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 퍼졌던 자금이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면서 미국 국채는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슈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채권 금리 가격은 연관돼서 또 좀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실제 2011년 8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때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제 투심이 상당히 위축됐죠. 위험 회피 선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이제 빠르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는 디폴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로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상당히 상반되는 논리긴 한데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2011년도에는 통화정책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양적 완화 국면이었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던 2011년 9월 달에는 장기채 가격이 가장 하락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던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 특히 장기채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부채 한도 협상만의 이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뜻이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후에도 사실 이게 장기 채권과의 뚜렷한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별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미국 국채의 규모는 미국 GDP랑 어느 정도 비슷하죠. 한 23조, 25조 정도, 25조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에서 소화를 하고요. 3분의 2는 한 미국이 이제 미국 기관들이 이제 해결을 합니다. 미국이 해결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 못 미치는 게 연준이 이제 소화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은행들, 펀드, 연기금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우리 채권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큰 손이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있죠. 당시에는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0%대의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은 채권 비중을 줄였고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었죠. 이게 2022년 지금 기준금리가 상향되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채권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적인 장단기차 역전이 나타나는 원인도 실질 이제 보험이라든 연기금 등 장기 투자 개념에서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장기 채권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연기금들은 주식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상당 부분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늘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국채가 추가 발행으로 인한 국채 가격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한 요인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으로 인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매수세에 대한 요인이 더 크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채 발행량에 대한 희석 요인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 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 부분, 이게 가장 크겠고, 두 번째는 협상 기간이 다다르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노이즈로 하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는 이 TJ 계좌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결국에는 달러 유동성 관련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불안 심리들이 얽히고 섞여서 오히려 채권 수요를 강하게 이끄는 현상들이 더 많았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량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조롭게 가격이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얘기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균형 재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균형 재정이 아니고 적자 재정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등 앞으로 모든 자본주의는 균형 재정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가난해지겠다라는 것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상향 조정으로 인한 드러나는 국채 발행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은 이게 균형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럼 국가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슈와 논쟁이 많이 갈리죠. 부채는 결국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균형 재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대통화 이론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죠. 부채를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은행들을 컨트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국채량이 발행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늘어난 부채, 늘어난 채권량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수익률 비교를 통해 놓고 보면 충분히 수요가 충분하다. 은행들, 펀드, 아까는 연기금을 예로 들었죠.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채권 비중이 낮았던 연기금들이 주식으로 몰려가면서 주식시장을 상당히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주식에 참여할 만한 요인이 상당히 적어졌죠. 그 결과 빠르게 국채로 넘어오고 있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발행량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나 주장하던 SLR 규제 완화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국채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법 등. 이게 SLR 규제라는 게 사실 BIS 규제에서 미국만 더 강화한 규제예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 수단은 또 연준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준 법에 보면은 공개시장을 제외하고 공개시장이 아닌 곳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우회로 재무부 물량을 직접적으로 소화한 경우도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화폐의 무채화 논란이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법을 이렇게 막아놓고 있긴 하지만 또 필요하면 지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개 시장이 아닌 재무부 물량을 직접 소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국채 발행량에 대해서 우려하실 것은 없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라는 것은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미국이 납부할 수 있냐에 대한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가능성이 희박한 디폴트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